반갑습니다. 리스야 놀자 안 팀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고한 차량 역시도 해당 차량과 동일한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차량을 또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차량은 크레용 컬러였는데 이번에는 메탈릭 컬러 중 하나인 까레라 화이트로 출고를 해드린 상황이고요. 포르쉐는 색상부터 시트 컬러 모두 다 옵션으로 되어 있는 만큼 각 차량마다도 개별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고한 차량도 2억 5천이라는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나가는 이유 자체가 액티브 라이드 옵션에 대한 유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옵션이 없는 차량들은 대부분 2억 2천 정도 선에서 출고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액티브 라이드와 추가적인 옵션을 조금 더 추가를 하다 보면 한 2억 4천에서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라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지만 그만큼 효율적이고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해당 옵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만의 장점, 매력, 구매 포인트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 디자인은 역시나 깔 게 없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더 커진 헤드라이트가 각지게 바뀌었고요. PDLS 플러스보다 더 좋아진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로 옵션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HD 매트릭스 라이트도 있고 여기 지금과 같이 틴티드 LED가 추가된 색상도 있는데요. 약간 어두운 블랙 베젤들로 구성을 해둔 게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너 드림분부터 패밀리카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르쉐에서 특히나 또 인기 차종이라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풀체인지를 겪으면서 좀 더 완벽하게 다듬어졌다. 그리고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임밸류 자체가 독일 3사 브랜드보다도 조금 더 하이 퀄리티, 비싼 차량이라는 인식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는 대형 세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기가 나이 갈수록 좀 더 좋아지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가솔린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결합이 된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연기관에서 보여주는 출력은 310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전기모터가 추가적으로 190마력 정도 더해주다 보니까 약 500마력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출력, 마력 느껴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 조금 더 효율적인 연비도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나 일반 모델에 비해서도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바로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을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지난번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렸었지만 이 액티브 라이드 옵션 자체가 가격이 꽤나 비싼 만큼 포르쉐에서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차량의 탑승 시에는 이렇게 차체가 조금 올라가죠. 탑승하기 조금 더 쉽게 포지션을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차량을 내렸을 때는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디자인 퍼포먼스 쉽지 않습니다. 이걸 구현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옵션 자체가 전기 모터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파나메라에서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는 없고요.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전기차인 타이칸에서만 이 옵션이 적용이 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파나메라와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레터링까지 있었으면 확실한 좀 구분점이 있었겠지만, 파나메라 4라는 단순한 로고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는 좀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는 본인들만의 패밀리룩, 아이덴티티를 잘 지향한다는 것도 여기서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일램프 디자인은 역대급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주선을 보는 듯한 일체형 테일램프 디자인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스포츠 배기는 꼭 넣으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배기에 대한 즐거움을 좀 더 느껴볼 수 있고, 디자인 자체가 확실히 좀 더 이쁘게 타원형으로 듀얼 머플러로 원형 디자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더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테이프 파이프나 혹은 스포츠 배기 옵션은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공간 자체가 대형 세단에서 보여주는 그 느낌은 아니다. 5 시리즈, 3 시리즈 얘네들하고 조금 비교가 될 정도로 공간이 그렇게 널찍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턱까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싣는데도 약간 조심스러워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기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인 점은 트렁크와 2열 시트가 좀 분리가 될 수 있게끔 가림막도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건 다행인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동식 트렁크, 그리고 이 트렁크 높낮이 조절은 따로 안에 설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높이에 맞게끔 또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진짜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디자인 자체들은 일반 파나메라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옵션만 조금씩 다 추가하면 지금 같은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는 실내 안에 탔을 때
약간의 좀 더 정숙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게 시동을 걸어둔 거거든요. 정숙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했을 때는 약간의 배기음이 추가되지만 일반적인 시동을 걸었을 때는 일반적인 내연기관과는 좀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펀 드라이빙이 추가가 함께 되겠죠. 여기에 더불어 효율적인 연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행 모드에 대한 변경이 어디에 있을까 한참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뉴얼에 차 모양으로 된 매뉴얼을 클릭해 주시면 주행 모드를 여기서 따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이빙 모드로도 바꿀 수 있고, 시내에서 연비적인 주행이 가능하게끔 전기 모드나 하이브리드 모드로 모두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나메라와는 또 다른 한층 더 진화된 차량이다 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옵션에 따라서 또 다 구성이 다릅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옵션 하나하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디자인이 다르지만, 이 차량은 지금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옵션이 선택된 상황입니다. 조수석에서도 이런 식으로 차량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누군가 옆에 탔을 때 너가 듣고 싶은 거 여기서 골라. 멋있지 않나요? 심지어 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차값에 비해 200만 원 저는 저렴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깔끔함을 연출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것까지 고려한 이 옵션, 개인적으로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넣어주시면 좀 더 멋있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뒷좌석 왔는데,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2+1이라는 5인승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량을 또 제가 촬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4인승 시트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가운데에 이 패널들이 없애고 시트가 들어오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2+1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인 원탑은 없는 게 훨씬 더 멋있다. 그냥 일반 순정 자체가 워낙에 또 멋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파나메라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각 좌석에 대한 분리도 가능해지고 터치 디스플레이 통해서도 통풍 시트나 뭐 기타 온도 조절도 조작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멋스러워요. 5인승 시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되게 아날로그처럼 생긴 플라스틱 디자인들이 좀 들어가서 추가 옵션 비를 내야 되지만 좀 더 멋은 더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기본 순정 자체는 이런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해주고, 터치 디스플레이, C타입 형식의 충전 케이블까지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냐, 컵홀더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2개 정도 넣을 수 있고, 수납 공간이 약간 마련된 것 같은데 거의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손이 움직였을 때 걸리적거리기는 쉬운 포지션이긴 하다. 대신 여기 또 암레스트가 들어가요. 되게 재밌습니다. 차라리 컵홀더를 여기다 넣어줬으면 뭔가 더 좋지 않았을까, 위치적으로. 여기 음료수를 넣었을 때 이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 부분은 뭔가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간지가 나니까 포르쉐만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르도 레드 투톤 시트 혹은 이런 가죽 시트들을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이런 가죽 시트들을 선택해주시면 뒷좌석 헤드레스트 쪽에 쿠션이 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쿠션 자체가 순정인데도 되게 쿠션감이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르쉐는 가죽 시트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를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 차량과 거의 비슷한 옵션으로 출고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두 차량당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을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2억 5천이라는 가격을 자랑하고 있었고요. 이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퍼포먼스 외에도 롤링이나 코너링 같은 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승차감도 일반 에어서스에 비해서도 더 좋다고 합니다. 대신 고장나면 수리 비용은 좀 많이 비싸겠죠. 그래도 이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은 대부분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께서 초이스하는 옵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나 더 좋아진 승차감, 더 재밌는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필수가 아닌 필수라고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리스와 놀자 안 팀장은 전차종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리스와 장기 렌트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포르쉐 차량, 스탁 차량으로도 대부분 매칭을 해드리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색상부터 옵션, 시트 컬러까지 모든 걸 만족시키려면 오더 계약을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오더 계약까지도 모두 다 돈 맡아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 차량처럼 좋은 차량, 행복한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